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김창입니다. 오늘은 2023년 9월 23일이고요. 지금 현재 오전 10시 17분입니다. 이번 동영상에서 제가 식을 어떻게 세우는지 설명드리는데요. 수학을 공부하고 물리를 공부하고 엔지니어링을 공부해도요. 자기가 식을 세울 줄 모르면요. 아무 소용없습니다. 이런 거랑 비슷합니다.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고요. 자기가 열심히 배운 영어로 글을 못 쓰고 말을 못하면요. 그 영어 죽은 겁니다. 수학도 마찬가지고 공학도 마찬가지인데요. 수학을 열심히 공부하고 그 수학으로 자기가 관찰해서 식을 세우고 그 식을 풀지 못하면요. 그거 죽은 수학입니다. 수학책에 있는 예제나 연습 문제 아무리 풀어도요. 그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 책에 있는 문제는요. 내가 만든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세운 식이 아니고요. 본인이 스스로 관찰해갖고 식을 세우고 그 식을 풀어서 분석할 줄 알아야 그게 진짜 수학을 공부하는 겁니다. 저 유튜브 채널에서요. 벡터 캘큘러스 and Electromagnetism with OpenGL 이 플레이리스트에서 아래로 쭉 내려가 보면 175만 방향도 함수가 있고요. 이 동영상에서 더보기를 누르고요. 다운로드 current video source code 이 링크를 누릅니다. show in folder 이 버튼을 누르고요. 압축을 풉니다. 폴더 이름을 176 equations 이렇게 하고요. 폴더를 복사해서 작업 폴더에 붙여놓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실행하고요. Electricity and Magnetism 176 폴더를 선택하고요. 이 버튼을 눌러서 equations.txt txt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웰컴 창은 닫고요. 제가 식 세우는 것을 설명하기 전에요. 왜 옛날 책과 최신 책을 동시에 공부해야 되는지 설명드리는데요. 이거는 토마스 캘큘러스 얼리 트랜센덴탈 13판이고요. 이 책은 캘큘러스 앤드 애널리틱 지오메트리 그래갖고 역시 토마스가 작성한 책이고요. 9판입니다. 저는 하드 카피로 9판은 없고요. 대신 10판을 갖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 수를 보면요. 이 9판은 1280페이지고요. 신판은 1200페이지인데 페이지 수가 똑같잖아요. 그런데 내용은 조금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요. 이 13판에서 쭉 내려가 보면 섹션 16.4에 그린 티오렘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그린 티오렘이 설명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조금 더 내려가 보면 Proof of Green Theorem for Special Reason 특수한 영역에 대해서 그린 티오렘 증명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 책에서 보면 특수한 영역에 대한 그린 티오렘 증명이 있고요. 이 증명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증명을 읽지 않으면요. 이 그린 티오렘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기 어렵고요. 그런데 이 책에서는요. 보다 일반화된 증명이 없습니다. 이 13판에는 특수한 영역에 대한 그린 티오렘 증명만 있고요. 좀 더 일반화된 영역에 대한 증명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옛날 책에는요. 챕터 14에서요. 섹션 14.4에서 그린 티오렘 in plain이 나와 있고요. 조금 더 내려가 보면 이 페이지에요. A proof of green theorem, special reason 특수 영역에 대한 그린 티오렘 증명이 나와 있고요. 한 페이지 더 넘겨보면 기타 영역에 대한 확장된 증명이 있습니다. 이 확장된 증명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책에는요. 확장된 영역에 대한 증명이 나와 있는데 이 신판에는 확장된 영역에 대한 증명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 옛날 책에서 Application of Integrals 챕터 5고요. 여기에서 조금 더 내려가 보면 여기 볼륨 인티그럴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고요. Exercise 5.2에서 1번 A 이 그림이 나오는데요. 그림 하나, 그림 둘, 그림 셋, 그림 넷, 그림 다섯, 그림 여섯 이 6개의 그림만 잘 관찰해서 문제를 풀어보면요. 회전체의 부피, 회전체의 면적 이런 거를 다 쉽게 이해할 수 있고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옛날 책이고요. 이 새로운 책에는요. 앞에서 챕터 6에서요. Application of Definite Integral 이 책에서 연습 문제에 보면 그런 설명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이 책에서는 설명이 굉장히 부족한데요. 이 옛날 책에는 굉장히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책도 보고요.
옛날 책도 동시에 봅니다. 이 옛날 책에는 미분 방정식이 설명이 안 되어 있는데요. 요즘 책에는 챕터 9에서 First Order Differential Equation이 설명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이 굉장히 큰 도움 됩니다. 이 부분을 잘 읽으면요, 어떻게 식 세우는지 그런 걸 배울 수 있습니다. 미분 방정식의 기본 정리가 설명되어 있고요. 기본적으로 어떻게 푸는지도 설명되어 있고, 더 중요한 거는 이 활용단원에서요, 이런 이론을요 이용해서 미분 방정식을 어떻게 만들고 그 미분 방정식을 어떻게 푸는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리학적 또는 공학적인 이론을 이용해서 식을 어떻게 세우고 식을 어떻게 푸는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론 설명이 되어 있잖아요. 이 이론을 어떻게 적용해서 식을 세우는지 이런 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대학에서 수학을 전공을 했는데요. 수학 시간에 미분 방정식을 배우는데 이런 식 세우는 건 다 빼버리고요. 식을 잔뜩 세워놓고 그 식을 어떻게 푸는지만 열심히 가르치더라고요. 수학과 전공 교수가. 어떻게 식 세우는지는 다 빼버리고요. 전혀 쓰잘데없는 미분 방정식만 잔뜩 만들어 놓고 그 미분 방정식을 어떻게 푸는지만 가르칩니다. 수학과 교수가. 그 교수란 사람이 제가 봤을 때는 진짜 무식한 사람입니다. 진짜 쓰잘데없는 겁니다. 식을 세울 줄 모르면요, 그 아무것도 쓸모없는 식입니다. 수학 문제를 아무리 풀어도 식을 세울 줄 모르면 그거 필요 없는 겁니다. 제가 책 2권을 더 주문을 했는데요. 이 책은 University Physics with Modern Physics 그래갖고 14판이고요. 39,000원, 뭐 피자 한 판 또는 2판 정도 되는데요. 이 책을 봤더니 장장 1600페이지입니다. 굉장히 두꺼운 책이고요. 제가 아마존에서 평을 봤더니 이 책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 책은 캘큘러스 얼리 트랜센덴틀이고요. 48,000원, 피자 한 판에 통닭 한 마리. 이거는 10판이고요. 캘큘러스 얼리 트랜센덴틀 하워드 안토니 작성한 책인데요. 이 책도 아마존에서 평을 봤더니요,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 책은 1300페이지고요. 이 책이 그 책인데요. 캘큘러스 안톤 10판이고요. 제가 책을 읽을 때는 항상 커버 투 커버 이런 식으로 읽는데요. 이 책에서 보면 for the student 그래갖고 여기에 매우 유용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제가 이 메시지를 읽어보겠는데요. Calculus provides a way of viewing and analyzing the physical world. 그러니까 미적분학은 physical world, 물리적인 세계, 그러니까 자연을 말하는 겁니다. 자연을 관찰하고 분석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As with all mathematics course, calculus involves equations and formulas. 다른 모든 수학 과목처럼 미적분학은 식과 공식을 다룬다. However, if you successfully learn to use all the formulas and solve all the problems in the text, but do not master the underlying ideas, you will have missed the most important part of calculus. 이걸 대충 번역해보면 in the text, 이 책에 들어있는 all the formulas, 모든 공식을 사용하고 solve all the problems, 모든 문제를 성공적으로 푼다고 하더라도 but do not master the underlying ideas, 밑에 깔려있는 아이디어, 그러니까 내재된 아이디어를 마스터하지 못한다면 you will have missed the most important part of calculus. 미적분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놓치게 될 것이다. If you master these ideas, 너가 이런 underlying ideas를 마스터한다면 이런 뜻입니다. You will have a widely applicable tools that goes far beyond textbook exercise. 이 교과서의 연습 문제에 들어있는 것들보다 go far beyond, 훨씬 더 우수한 광범위하게 적용할 수 있는 툴, 도구를 갖게 될 것이다. 이 underlying ideas가 무슨 뜻일까요? 기본적으로 내재된 아이디어가 무슨 뜻일까요? 이런 기본적으로 내재된 아이디어를 마스터하지 못한다면 이 책에 들어있는 모든 문제를 풀고 모든 공식의 사용법을 배운다 하더라도 You will have missed the most important part of calculus. 미적분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놓치게 된다. 이런 말인데요. 이 underlying ideas가 무슨 뜻일까요? 수학에서 underlying ideas가 뭡니까? 수학에서 underlying ideas는 그 수학을 배워서
자기 자신만의 실제 문제에다가 적용하는 거죠. 수학을 배워서 수학 책에 있는 문제만 풀 수 있고 시험 문제만 풀 수 있다 그러면 그 수학 별로 도움 안 됩니다. 영어를 배웠어요. 토익 만점 받고 토플 만점 받아도 그 영어로 말 한마디 못하고요. 글 한 줄 제대로 쓸 줄 모르면 그 영어 전혀 쓰잘데없는 영어입니다. 그냥 시간만 낭비한 겁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가갖고 나 토익 몇 점이다, 토플 몇 점이다 자랑할 수는 있겠지만요. 알맹이가 없습니다. 내실이 없습니다.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그 수학과 그 교수 진짜 무식한 교수인데요. 그런 무식한 교수에게 수학을 왜 배웁니까? 왜 가르칩니까? 라고 물으면 100에 100이면 수학적 논리를 가르친다. 뭐 이딴 식으로 대답하는데요. 수학적 논리 몰라도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수학을 가르쳐야 그게 도움이 되죠. 식을 세우는 방법에는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비례식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이거는 초등학교 6학년 때 배웁니다. 두 번째는요. 상수식을 이용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세 번째는 비율식을 이용합니다. 이 비율식은 미분 방정식입니다. 이번 동영상에서 3번 비율식 사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는데요. 우리가 자연현상을 잘 살펴보면요. 온도가 1도 올라갈 때마다 또는 단위 온도만큼 올라갈 때마다 길이가 델타 L만큼 늘어납니다. 이 왼쪽 식은요. 비율입니다. 온도에 대한 길이의 비율이고요. 이거를 리니어 익스펜션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비율식을 사용할 때는요. 비례상수를 도입해야 합니다. 이 알파는 비례상수이고요. 단위 온도 증가 시마다 길이가 얼마만큼 늘어나느냐 이런 비율식을 이용할 때는 비례상수를 도입해야 하고요. 현재 길이에 비례해서 길이가 늘어납니다. 이거는 정확한 식입니다. L은 현재 길이입니다. 현재 길이가 변할 수 있습니다. 계속 변할 수 있고요. 이번에는 이 길이가 계속 변하게 되면 연산하기가 복잡해집니다. 이 L0는 처음 길이입니다. L0는 처음 길이. 이 처음 길이는 상수이고요. 이거는 약식입니다. 이 식의 같은 경우는 길이가 계속 변합니다. 이 약식 같은 경우는 처음 시작할 때 길이가 상수로 놓고 문제를 푸는데요. 이거는 델타 T가 작을 때만 성립합니다. 이 식을 한 번 더 복사해서요. 붙여놓고 이번에는 볼륨 익스펜션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볼륨 익스펜션 같은 경우는 온도가 늘어날 때마다 부피가 얼마만큼 늘어나느냐 이거를 계산하고요. 비례상수는 보통 베타로 놓고요. 현재 부피에 비례해서 부피가 계속 증가한다는 뜻입니다. V는 현재 부피고요. 약식 같은 경우에는 시작시 부피, 요거는 시작할 때 부피고요. 이 베타는 비례상수입니다. V0는 처음 부피고요. 델타 T가 작을 때만 성립합니다. 이거를 2번으로 놓겠습니다. 자연현상을 관찰하다 보면요. 물질의 저항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거는 저항 개수를 나타냅니다. 역시 델타 T가 증가할 때마다 비례상수가 들어오고요. 현재 저항값에 비례해서 증가하고요. 이거는 정확한 식이고 로는 현재 저항 값입니다. 온도가 작을 때는 이 현재 저항값 대신에 처음 저항값을 사용할 수 있고요. 이 로0는 처음 저항값이고 이거는 약식입니다. 이 식은 온도차가 작을 때만 성립합니다. 자, 이제 이 식을 푸는데요. 가장 일반화된 이 식을 풀고 이 일반화된 식을 이용해서 여기에 약식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식을 복사해 오고요. 이 부분은 제가 지우겠습니다. 이 식에서 델타 T를 오른쪽으로 가져가고요. L을 왼쪽 식에다 나누고요. 이 식에서 적분하기 위해 양변에다가 인티그럴을 붙이고
델타 L을요 D로 바꾸고 델타 T를 D로 바꿉니다. 왼쪽 식을 적분을 하면요 ln L이 되고요. 적분 상수가 도입되는데 제가 바로 ln L0로 도입합니다. 이제 오른쪽 식을 푸는데요. 알파가 나오고 t 빼기 t0를 바로 도입합니다. 제가 귀찮아서 이 적분할 때 상한에다가 L, 하한에다가 L0 이렇게 안 쓴 겁니다. 이거는 생략했으니까 들어있다고 생각하고 이 식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오른쪽 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한에 t가 들어간 거고요. 이 하한에 t0가 들어간 겁니다. 이거를 제가 귀찮아서 생략한 겁니다. 이렇게 생략하고 풀면 이렇게 되고요. 이 식은 다시 로그 함수 식에 따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양변을 지수함수 2로 나누면요. L분의 L0는 2에 이 식이 들어가면 되고요. L0를 오른쪽으로 넘기면요. 이 식은 결국 이렇게 됩니다. 이제 이 결과를 아래로 가져오고요. 이거는 지수함수 2에 대한 식입니다. 이 지수함수 2를 텔러 익스펜션 시키면 1 더하기 x 더하기 이렇게 가는데요. 이 x 자리에다가 이거를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 식을 풀면요. 이 식이 나옵니다. 이 식은 정확한 결과이고요. 이거는 약식입니다. 이 식을 복사해서요. 여기다가 붙여놓고요. L 자리에다가 V를 넣으면 되고요. 알파 자리에다가 베타를 넣으면 됩니다. 마찬가지로요. 부피 팽창에서 V 자리에다가 L 자리에다가 V를 넣고요. 알파 자리에다가 베타를 넣으면 식이 성립합니다. 이거를 한 번 더 복사해서요. 이번에는 저항식인데요. V 자리에다가 로를 넣으면 식이 이렇게 되고요. 여기에 제가 이게 V가 아니고 T고요. T입니다. 제가 여기에 잘못 썼습니다. T 이거는 로가 이거는 알파가 되면 됩니다. 이거를 한 번 더 복사했어요. 여기다가 로를 넣고요. 로를 넣고 이거는 알파를 넣으면요. 온도 T가 증가할 때 저항값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거는 정확한 식이고요. 이거는 약식입니다. 이렇게 수학적인 논리를 알면요. 자연현상을 관찰해서 자기 마음대로 식을 이렇게 풀어낼 수 있습니다. 보통 물리학 책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온도 델타 T가 작을 때만 성립하고 델타 T가 클 때는 이 지수함수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여기에 저항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델타 T가 작을 때는 즉 이 값이 작을 때는요. 이 식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 델타 T가 클 때는 이게 델타 T입니다. 온도차가 클 때는 이 지수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 식에서 르는요 electrical resistivity 라고 부릅니다. 제가 여기에다가 Physics for Scientists and Engineers with Modern Physics 9판이고요. 서웨이가 작성한 책입니다. 이 책에서 쭉 내려가서 파트 3가 Thermodynamics고요. 챕터 19가 템퍼러처에 대한 이론이고요. 여기에서 쭉 내려가 보면 Thermal Expansions and Solid and Liquids가 나옵니다. 섹션 19.4 Thermal Expansion of Solids and Liquids가 나오고요. 여기서 조금 내려가 보면 이 식이 제가 금방 설명한 열팽창이고요. 여기에 부피 팽창이 나와 있습니다. 이 베타를 Average Coefficient of Volume Expansion 부피 팽창의 평균 개수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조금 더 내려가 보면 표 19-1에서요. 0도씨에서 공기의 팽창률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를 옆으로 나란히 나타내고요. 챗GPT에서 What is the volume of 1 mole of air?
그러니까 공기 1몰의 부피가 얼마냐고 물었는데요. 여기 식이 나와 있는데 이게 22.4리터입니다. 스탠다드 컨디션 STP는 0도씨에서 1 atmosphere of pressure 1대기압 상태에서 1몰의 공기가 22.4리터라는 뜻입니다. 대기 1기압에서 0도씨에서 1몰의 공기가 22.4리터라는 뜻입니다. 이 정보를 이용해서 이 식에 대입해 봅니다. 이거는 예제입니다. 0도씨 1기압에서 공기 1몰의 부피는 22.4리터입니다. 그래서 0도씨에서 공기의 부피는 22.4리터이고요. 요 베타 값은 여기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Average Volume Expansion Coefficient 베타는 0도씨에서 공기가 0도씨에서 3.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고요. 그래서 이 베타 값이 3.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고요. 20도씨에서 온도차는 20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준이 0도씨에서니까 20도씨 상에서는 이 차이가 20입니다. 이 값을 계산기에 넣어갖고 계산을 해보면요. 24리터가 나옵니다. 이거는 20도 C에서 공기 1몰의 부피입니다. 자연현상을 관찰해서 그 자연현상을 수식으로 만들고요. 그 수식을 풀고 이렇게 실제 측정한 이런 표의 상수값을 이용해서요.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예측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러한 능력이 없다면 수학을 배우는 이유가 뭡니까? 수학적 논리를 배우기 위해서 수학을 배우나요? 진짜입니까? 진짜로 수학적 논리를 배우기 위해서 수학을 배웁니까?